우박사 TV. 안녕하세요. 권리분석에서 기본적인 공적 서류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그 책은 이제 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. 이제 살살 권리분석 본판으로 진입을 하고 있구나,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이제 법원에서 경매 진행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그 해당 경매 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,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이제 법원 입찰 물건 명세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말 그대로 객관적인 대략적인 것만 이제 간추려 놓은 명세표라고 보시면 됩니다. 민사소송법으로 경매가 진행되던 시절에는 경매 기록 전체를 응찰자들한테 열람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, 지금 민사집행법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이 간략화된 물건 명세서만 봐도 입찰하시는데 또 권리분석하시는데 이제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.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세요. 인터넷 그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 정도만 가지고도 권리분석을 하셔도 크게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으세요. 입찰일 일주일 전부터, 입찰일 일주일 전이라고 얘기를 하면, 만약에 어떤 경매 물건이 경매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 언제부터인지 그 명세서를 사실은 이제 경매계에 가면, 해당 경매계에 가면 볼 수 있냐면 일주일 전이니까 4월 3일인가요? 이날부터 이제 가서 보시면 열람할 수가 있으세요. 그런데 지금은 뭐 굳이 법원에까지 가서 보실 필요가 없다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공부 삼아서 가신다 그러면 뭐 그게 어쩔 수 없지만 뭐 굳이 그렇게 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, 그 다음에 현황조사서, 감정평가서 등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경매는 이 사건 번호로 경매가 진행이 된다. 이를 한번 들으면 어떤 경매 물건이 2002 타경 1, 2, 3, 4, 5다라고 얘기를 하면 2020이라는 건 2020년에 이제 경매가 들어갔습니다라는 말씀이고, 요 타경이라는 거는 민사소송을 분류하는 그런 분류 명칭이라고 해서 생각하시면 되지, 뭐 1, 2, 3, 4, 5가 이제 그 경매 사건의 고유 번호다,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. 대법원 그 경매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번호를 검색을 하시면 이 물건에 대한 개략적인 물건 명세서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유료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면 좀 더 풍성한 그 자료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.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뭐냐면, 사건 번호, 부동산 소재지, 그 다음에 최저 입찰 가격,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매각 조건, 거기 책에 보시면 매각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낙찰을 받으면 소멸주가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일부 인수주가 적용이 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. 뭐 예를 들어 법정 지상권이 있으면, 또 유치권이 있으면, 또 지분이면 하는 그런 표현들이 표시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표시를 보시고서 응찰을 해도 되는지, 응찰하시면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시청자 선생님들이 하시면 된다, 그 얘기세요. 1차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이다. 등기부에 경매 사건이 기재가 되고 집행관한테, 그러니까 경매 판사가 물건에 대한 현황조사 명령을 내리면 이제 집행관이 부동산 현장에 가가지고 부동산의 현황이라든지 점유관계, 또 임차인이 있는지, 보증액, 보증금 액수, 그 다음에 그 밖의 것들을 조사를 해서 만약에 임차인이 있으면 고지를 합니다. 그렇죠? 임차인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집이 경매가 진행이 되었으니까 혹시라도 뭐 받을 임차 보증금이라든지 월세 같은 게 있으면 언제까지 법원에다가 권리 신고를 하세요. 그래서 일단은 구두로 한 다음에 집행관이 기재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면 법원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그 떼온 점유자 현황표 같은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그 부동산의 이제 점유자, 특히 임차인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그 권리 신고할 게 있는지에 대한 이제 통보를 하게 되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다 이 명세표를 보면 알 수 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세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, 송달이 이제 중요한데, 이 송달은 누구한테? 해당 부동산의 채무자나, 이제 우리가 물상보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보증인. 결국은 그 부동산의 누구다? 소유자다, 그 얘기세요. 이 소유자한테 반드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라는 사실이 송달이 되어야 된다, 통지가 되어야 된다, 그 얘기세요. 굉장히 중요합니다. 채권자들한테 쭉 보낸 굉장히 많은 송달 내역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는데,
요 송달 중에서 특히나 누구? 채무자. 채무자라는 거는 그 부동산의 직접적인 소유자잖아요. 어쨌든 그 부동산의 소유자들한테는 반드시 송달이 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이 돼야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. 꼭 그 점 명심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보면 이제 매각 조건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액. 그럼 이제 감정평가서에 봐보면 그 부동산에 대한 그 뭐 이제 객관적인 자료들, 지가, 건물 노후 연도 같은 것도 쭉 해가지고 이제 표준 지가하고 감정 대상이 되는 지가 지분하고를 비교를 해서 감정평가액을 이제 결정을 한다. 감정평가액이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1차 그 경매 진행 가격이 됩니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. 그 다음에 이제 81페이지 책 하단 부분에도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현황조사 보고서의 사본은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비치를 해 놓는다. 항상 비치해 놓는 건 아니고 경매가 만약에 4월 10일 진행을 한다면 눈앞 일주일 전인 4월 3일부터는 경매에 가시면 이제 그 비치해 놓았습니다. 열람을 하실 수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은 경매 담당 직원한테 얘기를 하고 일부 복사할 수도 있어요. 또 스캔도 뜰 수 있고 대신 뭐 기록에다가 뭐 이렇게 카피를 하거나 뭐 볼펜을 쓰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세요. 그래 복사하시면 한 장당 한 50원 정도 그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. 그 82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니까요. 여기서부터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생하셨습니다.